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리 파트는 재무설계 개론의 일부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재무설계 개론 전체가 20문항이면 그 중에서 재무설계가 15문항, 윤리가 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윤리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고객에 대한 의무죠. 의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됩니다.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윤리에 관한 기본 규정인데, 여기서 뭐 다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관련한 기본 규정에서 4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재무설계 업무 수행 시의 유의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 있죠. 그렇죠? 뭐 변호사, 뭐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뭐 투자 전문가들 하고 업무를 협력을 할 때 유의사항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0.5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의무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장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2장에서는 뭐 3문제가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사례하고 곁들여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의무입니다. 뭐 한 문제 나온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구석구석 좀 보셔야 되겠고, 특히 사례를 주고 이 사례가 어떤 의무와 연관이 되는지 연결하거나, 아니면 특히 재무설계사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렇죠? 위반한 의무를 찾는 문제, 요게 이제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가지가 있죠. 충고진짜계, 충실의무, 고지의무, 진단의무, 자문의무, 갱신유지의무,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충실의무. 이 충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충실한 거야? 그쵸? 고객한테 충실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거, 이게 이제 충실 의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충실 의무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뭡니까?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걸 보통 이제 우리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선관주의 의무 플러스 충성 의무, 이렇게 2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 충실 의무의 충하고 충성 의무의 충이 같은 충자로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자리 바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주의 의무,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 플러스 충성 의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모든 전문 직업인한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고객에 대한 의무다. 자,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충실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뭐 세무사, 뭐 각 전문가들이 모두 다 고객에 대해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실 의무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자기 이익보다는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이제 두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 설계, 투자 방안 제안할 때, 내지는 우리 보험 설계, 보험 가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때,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상품을 팔면 나한테 유리하다. 뭐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내 실적이 더 많이 잡힌다거나, 이런 거 이제 고민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A 상품, B 상품, 이렇게 이제 고민할 때, A 상품은 요걸 팔아야 수수료가 높거나 아니면 실적이 높게 잡히는 상품이에요. 자, B 상품은 뭐 수수료도 낮고 나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잡히는 상품인데, 고객한테는 이 상품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감하게 고객의 이익이 되는 요 비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례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방안 제시할 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뭡니까? 나한테는 수수료 높은 상품은 A 상품이고, B 상품은 고객한테 유리하니까 이게 뭡니까? 고객과 나와의 어떤 이해상충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뭐 고객한테 사전 통보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충실 의무의 가장 요점은 뭐예요? 고객에게 사심 없는 공명정대한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고지 의무죠. 고지 의무. 자, 고지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자, 그러니까 왜 알려주냐면, 방금 우리가 뭐 이해상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고객과의 어떤 이해상충을 제거하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해상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예요? 모든 정보를 고객한테 고지하는 거,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지 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투자 방안에 내포된 어떤 위험, 리스크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이제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고지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단 의무죠. 이 진단 의무가 재무설계사의 책임 중에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냐면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나를 전담하는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 주치의가 내 몸에 대해서 다 알고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했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재무설계사도 이 고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어떤 투자 방안이나 재무설계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핵심 요소고 우리 재무설계 업무 수행 과정을 보시면 우리 6단계 프로세스가 있죠. 1단계 관계 정립,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이렇게 6단계 과정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루어진 모든 단계에서 요 진단 의무가 다 적용이 된다. 그렇죠?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뭐 특히 이제 우리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때 이 고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잘 수집을 해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투자자의 투자 성향, 재무 상황, 투자 위험 감소 수준이 투자 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지 이 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요거 투자자의 적합성.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자의 적합성.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진단 의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지식 수준, 재무 목표에 관한 정보, 하여튼 고객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단 의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문 의무입니다. 자, 우리 자문 의무. 자문 의무라는 것은 뭐 다른 전문가들의 우리 자문을 얻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입니까? 나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면, 자, 그러니까 자, 저도 뭐 CFP 자격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보험업계에서 13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 쪽에 뭐 연금 상품, 은퇴 설계, 보험 설계 이런 쪽은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세무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금 쪽을 많이 알아도 세무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세금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제 맘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자문을 구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요청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재무설계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재무설계사가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한다? 코디네이팅 역할을 한다. 우리 스카이캐슬의 스님이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 과학 선생 등의 여러 선생님들을 다 대동하고 가운데서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가운데서 그런 역할,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문 의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갱신 유지 의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갱신 유지 의무. 자, 뭡니까? 우리 뭐 금융과 관련된 모든 환경들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렇죠? 상품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법률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CFP나 AFP 자격 인증자는 요 2년, 요거 2년 기억하셔야죠. 자, 2년마다 정해진 계속 교육을 계속 이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년마다 학점 취득을 해서 전문 지식도 파악하고 보강을 해서 자격을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연결하는 문제 대비하셔야 되겠죠? 5가지 뭐예요? 충고, 진짜, 갱.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이제 문제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괄호놓기 문제죠. 자, 괄호놓기 문제인데요. 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제 가에서 라까지 4가지인데, 자, CFP 인증자나 AFP 인증자를 이제 포함하는 모든 전문 직업인은 신뢰 바탕을 둔 고객과의 뭐에 따라서 이제 보통 우리 뭐 각종 자격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신의성실입니다. 신의성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신의성실, 신의 뭐 충성, 충실 뭐 다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의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신의성실 관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누구의 의,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신의와 성실, 충성에 따라서 바탕을 둔 이거 무슨 의무? 충실 의무. 그죠? 앞에서 했던 거고요. 충실 의무 외에도 고지 의무, 진단 의무, 자문 의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의무예요? 이거 뭐예요? 갱신 유지 의무죠. 그죠? 그래서 충고진작행 요것만 기억해도 나번에 괄호넣기를 하나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온 거예요. 1번. 그죠?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무는 서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중복이 되고요. 충실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무슨 의무? 주의 의무하고 충성 의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넣기 문제 이런 문제 있으니까 대비하시고요. 요거는 요 문제보다는 사례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이제 보시는데,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정 의무를 내놓고 맞는 걸 이제 고르는 거죠. 자, 진단 의무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으로 모두 묶인 거, 맞는 걸 다 고르는 겁니다. 자, 진단 의무는 고객을 마치 재무 주치의가 돼서 완벽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 가번에 보면 투자 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한테 알려줬다. 알려줬다가 이제 고지죠. 고지 의무입니다. 이건 고지 의무. 가번 땡이고요. 자, 최근의 경기 변동 국면, 투자 실적의 세제 변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 고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고객도 진단하고 환경도 진단하고 그렇죠? 다 진단을 해야 되겠죠. 자, 특히 다번에 투자자의 투자 성향 이런 투자 위험 감소 수준 이런 것들이 투자 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맞는 지문이죠. 나번 맞고요. 나하고 나가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인데, 자, 라번은 뭔지 볼게요. 자,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분에 대비해서 세무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이거 자문 의무죠. 그렇죠? 자문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는 것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고 맞는 거 고르는 거죠.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사심 없는 공명정된 조언. 뭐예요? 이거는 충실 의무죠. 진단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충실 의무. 자, 2번 보시면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회피하는 게 뭐예요? 모든 정보를 고객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 그러면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고지 의무가 되겠네요. 그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쭉 보시고 이제 투자자의 적합성 나오는 순간 이건 진단 의무. 3번 정답. 그죠? 적합성은 진단 의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 뭘까요?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비전문 분야, 다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 요거는 자문 의무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바보야. 틀리면 안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4번 문제 보세요. 역시 요번에 이제 틀린 거 이제 고르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제한되는 투자 방안과 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것은 요거는 충실 의무보다는 고지 의무에 가깝죠. 그렇죠? 고지 의무. 1번이 틀렸네요. 1번 정답.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 바로 나오면 얼른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보기는 우리 교육 목적상 같이 한번 보시면 진단 의무에는 투자자의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문 의무는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 업무 수행을 해서 필요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제도의 내용과 함께 새로 개발된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전문 지식 파악하고 보강하는 거. 이거 뭐죠? 갱신 유지 의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례 내용입니다. 고객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무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제 보시죠. 자, 가번에 고객님, A 상품과 B 상품의 예상 만기 환급률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A 상품의 만기 환급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또한 A 상품이 B 상품보다도 수수료도 더 저렴하니까 A 상품이 고객님께 더 유리한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거. 이거 뭐죠? 충실 의무. 충실 의무입니다. 그렇죠? 자, 가번이 충실 의무 되어 있는 것은 1번과 2번이 있네요. 그죠? 1번과 2번. 자, 그럼 나번 한번 보시죠. 자, 고객님, 과거의 지수 흐름을 보았을 때 이 ELS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향후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이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자, 위험을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고지 의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이제 사례가 나오면 훨씬 쉬워요. 사례가 나오는 게 문장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재무설계사가 위반한 고객에 대한 의무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 자, 첫 번째 땡에 자, A 재무설계사는 제한되는 투자 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험을 알리지 않았대요. 뭐 위반했어요? 고지 의무 위반했죠?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했습니다. 고지 의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3번과 4번 중에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보지 않아도 우리 진단 의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과 경험이 부족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구성했대. 진단 의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세 번째. 자, C 설계사는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고객에게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줬대요. 자기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렇죠? 뭐 위반했어요? 자문을 안 한 거죠. 자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례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무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윤리 규정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